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Graph-Based Knowledge Tracing이라는 모델에서 이제 학생들의 어떤 학습 양상이라든지 이러한 문제풀이의 그 확률을 트레이싱한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널리지 트레이싱이라는 건 엄청 오랫동안 연구가 됐던 분야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되진 않아서 좀 마이너한 그룹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리드라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타토익이라는 앱도 대표적으로 이 널리지 트레이싱이라는 모델이 활용된 영어 공부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오늘은 그래프 GNN을 활용한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근데 제가 지난 발표 때도 설명을 했지만 이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자동으로 평가하고 학생들의 수준을 잘 측정하는지가 항상 관건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거지만 이제 가르칠 땐 1대 다로 동시다발적으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지만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한 번에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선생님이 평가를 해야 되고 이건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다만 이제 선생님 혼자 평가하다 보니까 그거의 타당도라든지 신뢰도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디스턴스 러닝이 많이 진행되면서 더더욱 이 평가와 수준 측정에 대해서 어떤 이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너리지 트레이싱이라는 게 이제 이러한 수준 측정이나 학생의 이해도를 추적하기 위해서 활용이 되는 모델인데 가장 최초는 94년도에 개발이 되었어요. 94년도에 개발이 되었는데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베이지안 모델을 가지고 처음에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이지안 모델 중에서도 이제 히든 마커브 체인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학생이 문제를 잘 풀고 못 풀고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었고 단순히 어떠한 지식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만 추측을 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평가로는 조금 사용되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5년에 딥러닝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그 베이지안 널리지 트레이싱이라는 모델에 이제 딥러닝을 적용을 한 거죠. 딥러닝을 적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최초는 이제 RNN 모델을 적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육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위기가 존재하고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RNN이 굉장히 적합하게 들어맞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BKT에 비해서 DKT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동적인 상태까지 반영을 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그래서 이제 DKT를 통해서 기존의 BKT는 그러니까 이게 BKT, DKT 좀 헷갈리시죠? 베이지안 노리지 트레이싱은 학생들의 이해한 정도를 추론하는 게 한 50% 정도 확률이었다면은 이 딥 널리지 트레이싱은 이걸 거의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굉장히 획기적인 모델이었다고 평가를 받아요. 다만 얘의 문제는 뭐냐면은 학생이 어떠한 A라는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만을 추적을 하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수학을 봤을 때 뭐 수열이라는 문제와 극한이라는 문제와 무한급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학생이 극한을 풀었다면은 어느 정도 수열에 대해서도 이 학생의 이해 정도가 조금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 간의 관계라든지 개념 간의 관계까지는 추측을 얘가 이제 반영을 하지 못했어요. 이 DKT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요 다이내믹 키 밸류 메모리 네트워크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근 이제 트랜스포머랑 조금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당시 이제 어텐션이라는 기법이 사용되진 않았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그 전에 DKT는 학생이 문제를 풀고 맞추고만 관심이 있었다면은 이거는 학생이 어떠한 문제를 풀었을 때 학생이 그 문제를 풀었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학문의 주제 중에 어떤 주제의 강점을 보이는지를 추측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널리지 트레이싱에서는 널리지 스테이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널리지 컨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게 기존의 모델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요 세 번째 다이내믹 키밸류 메모리 네트워크라는 데서 제안된 모델인데 좀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은 학생이 QT라는 새로운 문제를 풀었을 때 마지막 PT가 어느 정도 확률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초록색 부분은 학생이 어떠한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문제가 뭐 수열에 관련된 문제인지 아니면은 함수에 관련된 문제인지에 따라서 한 학생이 수열에 관련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은 수열이라는 이 여기 이제 W라는 벡터들 중에서 수열에 해당하는 벡터를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고, 만약에 2차 방정식의 문제를 맞췄다면은 2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벡터를 업데이트함으로써 단순히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맞추거나 틀림으로써 이 학생이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도를 보이고 있는지까지 추측을 한 게 세 번째 나온 다이내믹 키 밸류 메모리 네트워크스였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이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다양한 문제들을 서로 관계를 보이는데 그 관계도까지 반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오늘 설명드릴 GNN이라는 건데 이 GNN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버텍스랑 엣지로 이렇게 데이터 간의 관계를 표현을 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너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뭐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노드든 그래프든 간에 그 각자 노드나 그래프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는 그 최종적인 타겟이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프레딕팅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변 노드나 엣지 간의 관계를 어그리게이트 함으로써 새로운 벡터를 구성을 하고 그 벡터와 그 이전까지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컴바인함으로써 새로운 노드나 그래프에 대한 이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산출하는 것이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방식이죠. 이걸 활용하는 건데 이제 이제 GKT라고 할게요. 이 그래프 베이스 노리지 트레이싱을 GKT라고 할 건데 새롭게 인풋이라는 건 학생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인터랙션이라고 합니다. 인터랙션이라는 건 이 GKT는 기본적으로 그 LMS 온라인 학습 환경을 이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그 시스템을 가지고 어느 정도 문제를 풀었는지를 나타내는 게 인터랙션인데 그 인터랙션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넣었을 때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I번째 문제를 풀었다면은 분명히 I번째 문제는 뭐 J 문제나 K 문제와의 어떤 관련성이 있겠죠. 이 관련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I 문제와 이 관련된 J, K 문제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들도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업데이트가 되고 계속 이 레이어들을 거쳐가지고 학생이 I 문제만 풀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I 문제를 맞췄거나 틀렸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학생의 능력까지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구조가 이 GKT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어, 이 GKT를 활용한다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이 널리지 트레이싱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모델들의 이 그래프를 적용했을 때 그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는 연구였어요. 그래서 어그리게이터는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요 H 벡터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인데 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이 컨케이네이스는 이 학생이 I라는 문제를 풀었을 때 우리가 I라는 문제를 풀었을 때에는 이제 X는 학생이 문제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를 나타내는 변수이고 인베딩 매트릭스는 두 가지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그 문제에 대한 컨셉 벡터도 있고 두 번째는 학생이 그 문제를 풀었는지 틀렸는지 이거 이제 원하딩 코딩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두 가지의 벡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학생이 I 문제를 풀었을 때의 인베딩 매트릭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거는 학생이 I 문제를 풀었을 때 그것과 관련 있는 문제들은 학생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을 맞췄는지 풀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인베딩 매트릭스는 정답 여부는 없고 그냥 그 널리지 컨셉, 이 컨셉 인덱스가 널리지 컨셉인데 그 널리지 컨셉에 대한 벡터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보시면은 이제 학생의 인터랙션과 그 푼 문제에 대한 인베딩 매트릭스는 이 n 값을 가지고 있는 얘는 n만 가지고 있죠. 그거는 얘네들은 학생이 문제를 풀었느냐 안 풀었느냐를 반영하고 있지만 밑에 있는 거는 그건 없이 그냥 널리지 컨셉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수도 코드인데 뭐 논문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 논문에서 코드를 공유를 해가지고 보면서 그 부분만 조금 여기가 이제 여기서 개발한 그 컨트리뷰션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input variable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어딩 코딩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identity matrix로 표현이 됐고, 이 concept response variable은 학생이 푼 문제에 대해서 embedding matrix를 구성을 하는데, response, 그러니까 그 답, 정답 여부랑 knowledge 컨셉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밑에 있는 concept variable은 리스폰스는 없고 그냥 컨셉, 널지 컨셉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세 가지 노드가 있을 때 그중에 학생이 푼 문제와 관련된 노드에 대해서는 이 위에 게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밑에 게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 이렇게 되면 이게 계속 컨케이네이션 진행되니까 엄청 커지겠죠. 이걸 가지고 새롭게 이제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데 업데이트하는 게 그 문제 그 자체랑 그 문제와 관련된 다른 문제들 간에 조금 달라요. 보시면 기본적인 이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는 erase, add gate랑 우리가 알고 있는 GRU가 활용이 됐는데 첫 번째로 그 학생이 푼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H 벡터가, representation 벡터가 학생이 푼 문제와 관련된 거라면은 여기 그냥 단순히 MLP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학생이 푼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문제라면은 새롭게 네이버라는 그 함수가 적용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건 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방금 설명드린 F 네이버라는 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statistics based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학생이 푼 문제들을 어떻게 그래프 데이터로 나타내느냐랑 좀 연관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통계 기반 기법인데 여기서는 이제 둘 다 어제이선스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얘네가 계산이 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HI라는 거는 학생이 푼 문제이고 HJ는 그거가 관련된 문제들인데 이제 이 AIJ는 학생이 푼 문제가 그 문제의 정답 여부가 그 관련된 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은 학생이 푼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그 학생이 푼 문제와 말이 좀 이상한데 쉽게 말해서 학생이 수열 문제를 풀었을 때 수열 문제가 극한의 문제에 주는 영향을 나타내는 게 첫 번째 항이고요. 그리고 극한 문제가 학생이 방금 푼 수열 문제에 주는 영향을 나타내는 게 두 번째 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F outgo랑 F income은 둘 다 MLP인데 거기다가 이제 그 노드 간의 관계인 adjacency matrix를 곱해서 더해주는 게 이 statistics based approach에서 활용되는 F 네이버의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그래프는 총 3개가 있는데 댄스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드 간의 관계를 굉장히 조밀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식에 의해서 어드제이선스 매트릭스가 구성이 되고 트랜시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학생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가 있을 때 이 세 가지 문제가 서로 다 관련성이 있어요. 그때 학생이 1번 문제를 푼 다음에 그다음 바로 뒤에 2번 문제를 푸느냐 또는 1번 문제를 풀고 3번 문제를 푼 다음에 2번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학생이 1번 문제는 풀었지만 그 2번 문제를 어느 정도 확률로 맞추거나 또는 그 2번 문제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학생이 이해하는지는 바로 직후에 푸는 것과 한 단계 건너서 푸는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걸 고려하는 게 이 트랜지션 그래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DKT 그래프는 이제 뭐 DKT에서는 GNN이 사용이 되지 않았지만 DKT라는 모델을 통해서 나온 그래프인데 여기서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나와 있는 게 이제 이 컨디셔널 프레딕션 프로버빌리티라고 해서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이런 그래프를 구성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제 추론 기법이에요. 전에 게 이미 나와 있는 요 통계적인 식에 의해서 어드제이선스 매트릭스가 구성이 됐다면은 얘는 동일한 방식으로 그 문제 간의 관계에 어드제이선스 매트릭스를 곱한 다음에 합하는 방향으로 이 f네이버 함수가 구성이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어드제이선스 매트릭스를 통계적인 기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경만 추론으로 새롭게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어드제이선스 매트릭스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도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파라메트릭 에이드 어드제이선스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 직전에 나온 요식과 굉장히 유사한 방법으로 거의 동일한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건데 얘는 이미 값이 정해져 있다면은 얘는 웨이트를 줌으로써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멀티헤드 어텐션인데 여기는 이제 어텐션 기법이 적용돼서 그래프를 구성해 나가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베리에이셔널 어토인코더라는 방법도 어텐션을 사용하는 거긴 한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멀티헤드 어텐션을 사용했다면은 여기서는 건블 소프트맥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그 확률부호 계산식에 따라서 이 Z값,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나와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랑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엣지에 있는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얘네가 프레딕트하고 그 프레딕트한 값에 따라서 엣지 타입을 정해서 거기서 이제 그래프를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어떠한 i라는 문제를 풀었을 때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기법 또는 이런 추론적인 기법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서 얘네가 사용을 해봤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이따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학생이 푼 문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셔널 벡터가 생성이 되고 그것을 erase add gate라는 이제 선행 연구에 있는 레이어를 사용해서 한번 거치고 그다음에 GRU를 거침으로써 최종적으로 그 어떤 특정 노드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셔널 벡터 그리고 그 노드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노드들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셔널 벡터가 업데이트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수도 코드가 나와 있는데 뭐 제가 설명드린 게 다 여기에 나와 있어서 이걸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레프레젠테이셔널 벡터가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학생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예측을 해야겠죠. 예측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그냥 정통적인 방식인데 이 새롭게 산출된 레프레젠테이셔널 벡터에 웨이트를 넣고 바이애스를 가지고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넣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정답을 맞추면 1이고 틀리면 0으로 나오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시그모이드를 사용했고 로스는 이제 NLL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은 데이터셋은 이 교육용 데이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시스트먼트 데이터셋이라는 것과 이 알제브라 데이터셋인데 이건 이제 KDD 컵에서 매년 이제 교육용 데이터를 가지고 그 어떤 경합 그 토너먼트 컴피티션을 여는데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은 DKT랑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DKVMN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개념에 대해서 학생들의 이해도까지 예측하는 그 모델이 있었죠. 그 두 가지를 베이스라인으로 두고 설정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statistics based, learning based 이 두 가지는 학생이 푼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문제들의 이제 추론하는 데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두 가지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지만 다만 보셔야 될 건 어떤 모델을 사용하든 간에 이 그래프를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이 프레딕팅 하는 애큐러시가 더 높아지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AUC가 더 높아지는데 사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렇게 어떤 프레딕팅 애큐러시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전과 다른 차별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밑에 보시면은 이제 요게 이제 학생들이 푼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네모가 있죠. 네모가 있는데 빨간색은 학생이 그 개념의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를 잘 풀지 못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초록색은 학생이 그 문제를 이제 제대로 다 맞췄을 때, 지속적으로 다섯 문제가 있을 때 다섯 문제를 연속적으로 맞춘다든지 그랬을 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로는 각각의 그 개념들이에요. 뭐 수열, 극한, 함수, 뭐 2차 방정식 이런 개념들인데 GKT를 보시면은 학생이 어떠한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가면서 특정 개념만 색이 계속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만 새롭게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DKT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문제를 풀지 못 풀지만 예측을 하고 그 문제와 관련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나타내지 못한다고 했는데 보시면은 학생이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도 지금 우리가 알 수 없고 문제를 풀 때마다 다른 개념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영향을 받고 있고 특정 개념의 색이 뚜렷하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학생이 지금 문제를 풀고 그걸 맞추고 틀리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 학생이
어떠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어떠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죠. 예, 보시면은 이건 이제 그거예요. 뭐 30개의 문제를 풀었을 때 그리고 70개 이상을 풀었을 때의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은 4번이라는 개념과 29번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학생이 29번 개념을 30번째 문제를 풀기 전에 이미 거의 마스터를 했어요. 그럼 보니까 4번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색이 붉은색에서 점차 노란색, 연두색으로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뒤에 70번째가 갔을 때에는 이미 29번 문제는 확실히 마스터를 했고 나머지 문제도 계속 학생이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아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DKT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이제 똑같은 개념에 대해서도 얘네가 뚜렷하게 뭐 누가 어떤 문제를 잘 풀었을 때 다른 개념까지 제대로 학생이 이해하고 있는 줄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GKT의 개념이고 제가 아직 저도 이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디벨롭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는 아직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은 현재까지 나온 놀리지 트레이싱은 이제 학습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학생이 문제를 잘 풀고 못 풀고 또는 그걸 가지고 어떤 학습적인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만 판단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얼마나 문제를 잘 풀고 그 개념을 이해하느냐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적인 환경 요인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이제 그날의 컨디션도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그 문제를 잘 푼 걸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이거 잘 아는 문제지만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 문제를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학습자의 적극성이라든지 뭐 지속성, 학습자가 문제풀이 좀 보이는 상태들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카메라를 통해서 멀티모달 데이터로 다 우리가 수집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저희 프로젝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수치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뭐 학습자의 적극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제풀이 좀 보이는 상태를 정확하게 문제를 맞췄느냐 틀렸느냐 이렇게 수치화시키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추론을 하게 되는데 뭐 적극성 같은 경우는 학생이 얼마나 이 LMS에 많이 접속을 했느냐 그런 로그 기록을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커뮤니티 학생들이 댓글을 단다는 질문을 올리죠. 그런 질문 수라든지 질문의 양을 가지고도 적극성을 볼 수가 있겠죠. 또 학습자의 학습 지속성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접속한 것뿐만 아니라 그 학습을 한 기간이라든지 테스팅을 본 기간을 가지고 지속성을 볼 수도 있고 문제 풀이 좀 보이는 상태 같은 경우는 뭐 실수라든지 뭐 지루함, 산만한 정도까지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거를 우리가 반영을 한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GKT와 그전에 보여드렸던 DKVMN이라는 모델을 조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DKVMN은 학생이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문제를 맞춘 게 어떠한 개념의 문제를 맞춘 거냐를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M 벡터를 만든 건데 거기에 플러스 학생이 그 문제를 푸는 순간까지 어느 정도의 그 접속한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또 학생이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의 그 댓글이나 커뮤니티 그 게시글을 올렸는지, 그냥 다양한 요소들을 같이 우리가 산출한다면은 이걸 컨케이트함으로써 이제 학생의 문제풀이 확률까지 예측할 수 있고, 뭐 여기 학생가 문제풀이 좀 보이는 상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유사한 개념들이 많거든요. 뭐 실수나 지루함, 산만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들은 부정적인 요소들끼리 뭐 내적을 한다든지 긍정적인 요소들은 긍정적인 요소들끼리 내적을 해서 그 값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조금 더 여기에서 학습 이외의 측면까지 고려를 함으로써 학생의 그 이해도나 문제풀이율을 프레디팅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질문 있는데요. 네. 근데 잠시만요. 문제, 이거 녹화를 네, 일단 녹화를